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실 변호사입니다. 김문수의 마지막 찬조 예설자는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김문수의 마지막 찬조 예설자는 이낙연 총리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괴물 독재 국가를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갑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괴물 독재 국가를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자. 다시 말해서 이재명의 독재를 막고 제7공화국,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이어서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찬조 여설자로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찬조 여설자로 나섰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20분, 오늘 오전 10시 20분입니다. TV조선을 통해 방송된 찬조 연설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의 표를 주겠다고 결심하게 된 동기, 이번 6.3 대선의 의미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밝히면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저는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고, 괴물 독재 국가를 막으려면 부득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고심 끝에 결론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어서 그에게는 김문수에게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극단적인 인식을 드러내거나 광화문 목사님과 가까운 것이 제 마음에 걸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에 대해서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머리가 숙여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공직자로서 그는 늘 서민과 가깝기보다 스스로 서민이었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등 삶의 현장에 밀착하며 일했다면서 게다가 서울과 수도권을 관통하는 광역지하철 GTX도 지금 우리를 보게 살리는 평택 반도체 단지도 그의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문수의 그런 장점과 무엇보다도 괴물 독재 국가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저 이낙연은 김문수에게 한 표를 찍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번 대선에 대한 의미를 언급했는데요. 이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의 선거라고 말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민주당은 12개 범죄 혐의를 하나도 벗지 못한 사람을 후보로 내놓았다면서 민주당은 그 후보의 사후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파괴하려고 덤비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그 결과로 내란 심판이라는 원래의 선거 쟁점이 희석되고 괴물 독재 국가를 막자는 쪽으로 쟁점이 옮아가게 됐다면서 지금 양대 세력은 내란 심판이냐 독재 저지냐로 싸우고 있다면서 내란 심판이냐 독재 저지냐는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내란 심판과 독재 저지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첫째, 내란 심판은 이미 정리 단계지만 괴물 독재는 눈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라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하들은 자리에서 쫓겨나 재판을 이미 받고 있지만,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리되는 단계인데 비해서 그래도 민주당이 내란 척결을 계속 말하는 것은 주로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과 판사를 비롯해서 검찰, 경찰, 정치, 기업, 언론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두 번째 차이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비상계엄에는 견제 기능이 있었지만 괴물 독재 국가는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서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거였으나 국회의 해제 결의라는 견제 기능이 작동됐기 때문에 2시간 33분 만에 해제가 결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국회의 탄핵 수출하는 견제 기능이 작동해서 비상계엄 넉 달 만에 파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그러나 괴물 독재 국가는 견제 기능이 마비 또는 위축된다면서 한 사람이 모든 국가 권력을 손에 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다세력과 대통령이 같은 세력이면 국회가 나쁜 법을 의결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어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 무리하게 일반 사면을 단행해도 국회가 동의해 준다면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 수사하면 대법원장은 즉각 직무정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견제 기능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면서 견제 기능이 살아있으려면 민주주의는 살아있으면 회복되지만 견제 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괴물 독재는 견제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상상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문제인데 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괴물 독재는 견제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임고문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3년만 준비해서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할 것이냐가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면 국민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 주셔야 한다면서 기권하시면 더 나쁜 후보의 당선을 도와 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김문수를 뽑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사연고문의 김문수 후보 찬조연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얼마나 화가 나고 걱정이 많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개인적인 문제로 제가 어떻게 김문수를 지지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통의 문제로 이번 선거는 무슨 선거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저 이낙연은 김문수에게 표를 준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도 저는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수와 저는 같은 대학교에 입학 동기지만 단과대학이 달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가는 길이 달랐고 중년이 돼서 정치판에 들어간 뒤에도 진영과 이념이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신 지역이 영호남으로 갈렸고 주변도 달랐습니다. 이번엔 저는 선거와 거리를 두고 조금 편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제가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제가 김문수를 지지한다면 저희 고향 사람들과 몇몇 동지들은 화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저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려고 사흘쯤 서울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놀랍게도 꽤 많은 분들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총리께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건 하소연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괴물 독재국가를 막으려면 부득이 김문수가 필요하다고 고심 끝에 결론 지었습니다. 인간 김문수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날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졸업은 저보다 20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는 입학 직후부터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학교에서 제적되고 감옥도 들락거렸습니다. 그는 중년에 김영삼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을 3번, 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봉천동 25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그는 늘 서민과 가깝다기보다 스스로 서민이었습니다. 도지사를 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등 삶의 현장에 밀착하여 있었고 게다가 서울과 수도권을 관통하는 GTX를 만들었고 우리를 목에 사리는 평택 반도체도 그의 작품입니다. 그는 그의 장점과 무엇보다도 괴물 독재국가를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저는 김문수에게 한 표를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괴물 독재 출현이라는 국가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진영과 이념이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김문수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만남을 거절했던 김문수를 만나서 저는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개헌을 매듭지어 3년 안에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고 퇴진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김문수를 지지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에 이번 선거는 무슨 선거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척결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문제는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견제장치에 의해서 파면됐지만 지금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입법부와 사법부와 그리고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그런 괴물 독재국가가 출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더라도 3년만 준비해서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괴물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냐에 지금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디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국민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투표도 많이 참가해 주십시오. 기권하시면 더 나쁜 후보가 당선을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낙연의 마지막 찬조연설, 오늘 10시 20분 TV조선을 통해서 방송된 김문수 찬조연설입니다. 이낙연의 찬조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낙연은 저쪽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팩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낙연이 지금 주목한 두 가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왜 김문수인가? 나는 왜 김문수를 지지하게 됐는가? 두 번째,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인가? 김문수는 김문수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 선거는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이낙연은 이런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에 동의하시고 강신업이 지금 하는 이 연설에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이 연설에 그리고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지금 저는 이낙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강신업의 연설을 통해서 김문수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김문수 지지를 위해서는 열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이순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의 대장선을 따릅시다. 지금 사전선거를 갖다가 김문수 우리 대장선도 지금 대장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본투표를 하실 때 사전투표를 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전투표에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고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모두 알리고 사진으로 찍고 증거를 남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